한 달 동안 1% 이상 하락이 없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상승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 익숙해져 있다가 거의 한 달 만에 2%가 빠지니까 2.5%가 빠지니까 충격과 공포 정도인데 길게 보시면 사실은 2% 정도 빠지는 거는 충격과 공포 정도는 아닙니다. 중장기 뷰는 하락장 끝나고 상승장 돌아섰다라고 확인을 계속 시키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격이 너무 벌어져서 언제든지 조정이 나와도 상관이 없다. 특히 오늘 장중시장에 오늘의 한 줄평이 뭐였어요? 조정의 날이었죠. 조정의 날. 이제 이 조정을 이제 큰일 났다. 뭐 저 1월달 저점까지 가는 조정이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없는데 그래도 하루에 끝나지 않을 확률은 있으니까 풍력주, 대체에너지 풍력주는 오늘 좀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오늘 같은 날 3% 오랜만에 올랐고 차트도 괜찮은데 이 정도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가 삼성전자보다 더 거래가 많이 또는 조금 되는 애들 중에 원래 한참 좋을 때는 대부분이 플러스였는데 요즘은 거래는 많이 되는데 마이너스야. 그래서 깨릿찜찜하는 느낌을 계속 갖고 2차전지를 보라고요. 그게 추세라고. 대표님! 라이씨 왔어요? 네! 대표님 뭐하고 계세요? 라이씨. 네. 아직 네. 경험이 없는 걸 티를 내네. 오늘같이 네. 코스닥이 2% 이상 빠진 날은 네. 대표님 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다시 들어올 필요는 없고 그래서 웃지 말고 오늘 같은 날은 엄숙하게 방송을 해야 돼. 알겠습니다. 왜냐면 화난 사람들이 꽤 있거든. 그리고 사실은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점백 고스톱을 쳐서 10,000원만 잃어도 속상한 게 사실 우리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좌가 손실이 나면 좀 우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제가 늘 말하는 지수는 우리 종목들의 평균값이다. 그럼 오늘은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빠지진 않았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2%가 훨씬 넘는 한 2.5% 빠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계좌가 평균값으로 2%는 빠졌다는 얘기니까, 평균이. 그래서 좀 우울하신 분도 있고, 속상한 분도 있는데요. 어떻게 이겨내셔야 될까요? 공부로서. 왜? 원래 손실 났을 때 공부가 더 잘 되는 편이거든요. 이익 나면 돈 쓰러 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손실 나면 집에 꼭 박혀 있어야죠. 공부하시면 됩니다. 어떤 공부하자 그랬죠? 코스피 200 공부. 그럼 코스피 200 공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8888 이벤트 참여를 하시면 돈까지 벌 수 있다 그랬어. 아니 우리가 로또 복권은 돈 주고 사서 매주 로또 복권 로또 복권 기금위원회에 매주 돈을 우리가 상납하고 있는데 8888 이벤트는 돈 주고 복권을 살 필요 없어요. 그냥 댓글에 적으시기만 하면 되는데 맞추면 1등은 8888. 여기서 8888이 뭐냐면 8,888만 원이란 뜻이고요. 가능성이 있는 게임이냐? 자,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간 상승률 1위는 거의 특별한 일이 안 생기는 한 99%는 포스코 퓨처 M이 1위입니다. 확정이죠, 지금. 거의 확정이에요. 내일까지 보면. 하루 남았는데 19.12%고 2등이 KB금융 3.6이면 역전대락률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99%. 자, 그 다음. 요 10종목 중에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 바이오로직스 요런 10종목 중엔 한두 개는 내일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해보니까 평균 하루에 안 바뀌는 날도 가끔 있고 한두 개가 바뀌는 날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 코스피 200 종목이 현재 KG 스틸이 1등인데요. 몇 퍼센트냐면 19.69%예요. 자, 보세요. 코스피 200의 KG 스틸이 19.62%가 1등인데 2등은 현재 누구냐? 바로 19.69가 KG 스틸이고 2등은 바로 포스코 퓨처엠이 2등이에요. 19.12%. 19.69와 19.12? 정말 얼마 차이 안 나죠.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오늘까지의 결과를 보면 일단 10개를 다 맞추신 분은 없어요. 그런데 9개 맞추신 분들 중에 20종목 중에 포스코 퓨처엠을 쓰고 코스피 200에서 포스코 퓨처엠을 쓰신 분이 2분 있다는 거죠. 비주 0207님과 숲속 버터님. 그럼 이 두 분은 한 종목만 사락 돌아가서 맞고 KG 스틸과 포스코 퓨처엠의 등락률이 싹 역전이 되면 되는데 그 한 종목이 뭐냐면 바로 LG 이노텍을 틀리셨거든요. 그런데 LG 이노텍과 LG 전자의 상승 하락률이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내일 참 재밌는 게임이 됐다. 그래서 과연 최초로 8,888만 원의 당첨자가 나올지 아니면 혹시 안 나오더라도 888만 원은 나올지 좀
내일 마감까지. 저는 열심히 지켜봐야 되죠. 왜? 그래도 회사 경비에서 8,888만 원이 처음 나가는 거니까. 아이고, 배 아파라. 아이고, 배 아파. 아참,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더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2주에 한 번씩 평균적으로 2주에 한 번, 한 달에 2번 산에 가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은 춘천, 홍천 쪽에 있는 가리산이에요. 가리산. 그래서 가리산 한 1000m 정도 되고 한 3시간 반, 4시간 코스거든요. 쉬엄쉬엄. 만약에 뭐 수도권 사시는 분들 중에 가리산 주차장에서 만나서 함께 등산하고 내려와서 막걸리 한 잔 나 이소민사랑 한번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케줄 되시는 분들은 링크에 댓글 달아주시면 우리 산악대장님이 전화 드려서 이렇게 초대할 거니까 산에 같이 가실 분들. 자, 그 다음 오늘 수업 바로 합니다. 코스피 거래소 지수는 0.46% 하락입니다. 2563.11포인트. 2563.11포인트. 사실 많이 빠지진 않았고요. 아래 꼬리를 좀 달았는데요. 아래 꼬리는 마이너스 0.89. 마이너스 0.89까지 빠졌다가 마이너스 0.46. 야, 이 정도 갖고 아까 야, 그런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극한 직업 라이씨. 근데 사실은 걱정은 돼요. 뭐냐면, 제가 이제 다들 아시죠? 장난인 거. 근데 그냥 이렇게 농담으로 하고 또 라이씨도 받아주고, 근데 또 댓글로 뭐 극한 직업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약간 진짜 오해하시는 분 가끔 있더라고요. 가끔 댓글에 좀 진지하게 쓰신 분 있어. 가끔. 예를 들어 한 100분 중에 한두 분은 아니 아무리 대표라고 그렇게 뭐 화를 내냐 뭐 이렇게 받아드신 분 진짜 있어서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 장난이니까. 약간 우리 유튜브를 재밌게 만드는 양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댓글 달더라고요. 야, 네 생각은 그렇지. 라이 씨는 속상할 거 아니야. 라이 씨 미안해. 내가 이제 무릎 꿇고 빈다. 라이 씨 속상해하지 마. 내가 무릎 꿇고 빌게. 자, 그래서 오늘 거래소 지수는 어쨌든 간에 아래 꼬리를 달았고 0.46이면 많이 안 빠졌잖아요. 근데 왜 아까 라이 씨한테 아니 오늘 같은 날은 조용히 해야 돼 라고 했냐면, 코스닥 지수를 보면 2.58%가 빠졌죠. 차트를 조금이라도 보시는 분들은 오늘의 이 몸통이 굉장히 길다는 얘기는 시초가에서 종가까지 많이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장중 내내 우리는 9시부터 3시 반까지 6시간 반 동안 나쁜 말로 하면 정말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낸 거죠. 왜? 하루 종일 빠진 거니까. 하루 종일 이제 반등 줄까. 특히 물타기 하시는 분들, 물타기 했는데 더 빠지고 물타기 했는데 더 빠지고가 오늘 하루 종일 그런 움직임이었고요. 이 정도의 봉은 언제 나왔을까요? 3월 달에 3월 14일 날 이때는 더 빠졌습니다. 3.91 거의 4% 빠졌는데요. 이때가 바로 SVB 은행 사태에 나오는 마지막 지점이었죠. 그 마지막이 바닥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3월 14일 이후에 거의 한 달 넘는 시기 동안 이런 음선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하루에 2%는커녕 1% 빠진 날도 한 번도 없거든요. 한 달 만에 2.5가 빠졌으니까 우리는 되게 금방 익숙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을 하는 분들은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맛있는 걸 맨날 먹으면 정말 입이 고급이 되는 거고, 또는 매일매일 뭐 뛰면은 하루라도 운동 안 하면 몸이 이상해지는 거고, 또는 운동을 한 번도 안 하면 오랜만에 뭐 운동을 하면 막 몸이 막 근육통이 생기는 거고, 되게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은데요. 한 달 동안 1% 이상 하락이 없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상승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 익숙해져 있다가 거의 한 달 만에 2%가 빠지니까 2.5%가 빠지니까 충격과 공포 정도인데, 길게 보시면 사실은 2% 정도 빠지는 거는 충격과 공포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사실 미리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저희 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렸죠. 오늘의 조정?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최근 한 1, 2주 정도. 중장기 뷰는 하락장 끝나고 상승장 돌아섰다라고 확인을 계속 시키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격이 너무 벌어져서 언제든지 조정이 나와도 상관이 없다. 특히 오늘 장중시장에 오늘의 한 줄평이 뭐였어요? 조정의 날이었잖아. 조정의 날. 조정의 날이 그 11시 기준으로 쓰는 게 조정의 날인데 마감까지 조정이었죠. 그래서 지금 단기 이격이 심했기 때문에 조정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조정을 이제 큰일 났다. 뭐 저 1월 달 저점까지 가는 조정이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없는데 그래도 하루에 끝나지 않을 확률은 있으니까. 오늘 그거를 되게 자세히 썼는데 장중시장에 다음 주 초반까지도 갈 수 있을 확률은 있다. 그래서 막 섣불리 막 물타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막 쫄아서 이제 1월달 저점까지 가는 하락장인가?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큰 틀로는 계속 중장기 상승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단기적으로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는 상승 상태였으니까 당연히 이격을 줄이는 조정은 오는 게 맞다. 오늘 조정은 사실 언제든지 와도 우리는 올 게 왔구나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굉장히 큰 조정도 아니고. 그 정도까지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시총상위 종목. 시총상위 종목에서, 거래소 시총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적당히 빠졌고요. LG 에너지솔루션, LG화학 다 적당히 빠졌는데 KB금융, 금융주가 오늘 그나마 조금 신한지주 뭐 이런 금융주가 오늘 좀 좋았고요. 좀 더 내려가 보면 삼성화재, 금융주가 좋았네요. DB손해보험. 전체적으로 코스피 200 전체 종목 중에서는 현대, 로템 압도적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대금 상위 종목 왜 본다 그랬죠? 탑다운 공부를 위해서 어떤 업종에 돈이 몰리는지, 대형주의 움직임을 봐도 되고, 어떤 업종의 시총 1위 종목이 잘 가는지, 거래대금 어떤 종목, 어떤 업종에 돈이 몰리는지, 탑30 어떤 업종이 상승률이 높은지, 이 모든 것들은 탑다운 공부를 위해서인데, 그럼 오늘 시총 상위 종목 탑다운으로 딱 한마디로는 방산주가 잘 갔네. 왜?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등등등이 방산주잖아요. 방산주. 자, 그 다음 LIG 넥스원까지 방산주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금융주, DB손해보험, KB금융 등등의 금융주. 우리 CS인드가 있네요. CS인드. CS인드 풍력주. 그래서 CS인드 대체에너지 풍력주는 오늘 좀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오늘 같은 날 3% 오랜만에 올랐고 차트도 괜찮은데 정도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래소 대형주 한마디로 방산주가 좋았다. 그러면 하락을 많이 하려 드는 어떤 애들이니? 일단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 2차전지 관련주 많이 빠졌어요. SK 아이테크도 빠졌고, 포스코 인터도 빠졌고, 등등등. 그리고 어제 움직였던 화장품 관련주들.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등등등. 그리고 예약바이오주 애들. 하미사이언스, 신풍제약 등등등. 자, 대형주에서 뭐라고요? 방산주, 금융주가 움직임이 괜찮았고, 또 약간 조정받았던 애들은 2차전지, 화장품 관련주 등등등. 오늘만 그럼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야, 오늘 지나가는 거 뭐 얘기를 맨날 하냐. 내일 어떻게 되는지 점장님한테 가라고. 저는 오늘 분석만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추세 매매자고. 이런 분석이 바로 뭐예요? 상승의 연속 또는 하락의 연속이 될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자는 얘기예요. 그게 현재의 판단인 거예요. 우리가 차트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차트 공부 안 해보신 분은 모르겠죠. 차트 공부를 하는 유일한 이유는 추세를 알기 위한 거고요. 거기서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변곡을 찾아내기 위한 거거든요. 추세는 알기 사실 쉽습니다. 올라가면 상승이거든요. 내려가면 하락 추세고 올라가면 상승 추세. 그게 오늘까지 올라오는 힘? 그러면 그 팩트 체크만 잘하면 내일의 예측은 뭐예요? 오늘까지 올라갔으니까 내일도 올라가겠네. 그게 추세 매매예요. 추세 매매를 잘하는 건 예측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까지 판단을 잘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탑다운을 잘한다는 건 뜬금없이 내일은 뭐 이게 잘 갈 거야. 왜? 그냥 느낌이 그래. 어제 꿈꿨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내일 왜 잘 가는 데에서 이유를 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면 내일 왜 잘 가는데 오늘 잘 갔잖아. 그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잘 가는 업종이 뭔지를 보고 저는 끝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돼요. 거기에 약간의 예측력을 계속 쌓아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래대금 볼까요? 거래대금 상위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요즘 삼성전자보다 거래 많이 되는 애들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저랑 매일 이 공부를 했으면 확실히 알 거예요. 삼성전자보다 거래 더 많은 애가 없는 게 정상이다. 근데 요즘은 좀 비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300조가 넘는데 300조가 넘는 애보다 거래가 더 많이 된다고? 비정상이죠. 그런데 오늘은 그럼 어떤 애들이 됐지? 현대로템. 그래서 오늘 방산주가 좋았다는 얘기죠. 왜? 현대로템은 방산 관련주면서 10% 이상 올랐으면서 코스피 200에서도 상승률 1위였는데 심지어 거래대금도 1위네. 자, 그 다음 LNF는 반대네요. 거래대금 2위인데 8%나 빠졌어. 2차전지야. 그래서 어제 제가 뭐라 그랬죠? 2차전지가 삼성전자보다 더 거래가 많이 또는 조금 되는 애들 중에 원래 한참 좋을 때는 대부분이 플러스였는데 요즘은 거래는 많이 되는데 마이너스야. 그래서 깨름찜찜하는 느낌을 계속 갖고 2차전지를 보라고요. 그게 추세라고. 매일매일 2차전지가 좋을 땐 의심할 필요 없어. 의심하지 마. 매일 좋을 땐 내일도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어제도 깨름칙했어? 오늘도 깨름칙하잖아. LNF 8% 떨어지잖아. 그럼 내일도 깨름칙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예측으로 10번 중에 2번 맞출 수 있겠죠. 어차피 고장난 시간 하루에 2번 맞는다고. 아무 근거 없이 내일은 2차전지 급등이 날! 아니면 뭐 내일은 무슨 반도체 급등이 날! 무슨 근거인데. 저의 근거는 유일하게 추세 매매라고요. 오늘 올랐으면 내일도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떨어졌으면 내일도 조심하세요. 야, 너무 단순한 거 아니냐? 단순한 겁니다. 추세 매매는 원래 단순한 거예요.
공부 좀 해보세요. 대부분의 성공한 트레이더들은 거의 90% 이상 다 추세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추세 매매는 간단한 거예요. 오늘까지 올랐으면 내일도 오르겠지. 오늘까지 떨어졌으면 내일도 떨어지겠지. 자, 그 다음 삼성전자보다 또 많이 된 애가 또 있어. 포스코홀딩스. 얘도 마이너스. EV 첨단 소재. 어제 제가 이거 대표적인 차트를 말씀드렸죠. 어떤 대표적인 차트? 장대음봉의 대량거래.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인데, 자 보세요. 삼성전자보다 거래 많이 된 게 4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플러스는 하나밖에 없잖아. 이런 변화를 느끼셔야 된다고. 장이 좋을 땐 삼성전자보다 거래 많이 된 게 3, 4개 중에 다 플러스 나갔었거든. 근데 오늘 안 그렇죠. 어제도 안 그랬어. 그래서 어제 제가 그걸 체크를 해드렸죠. 이상하네요. 거래 많이 되는 애들 중에 마이너스가 많네요. 그러면 깨름칙한 느낌을 계속 가지시라고. 자, 그 다음. 그 아래쪽에는 역시 2차 전지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미지 굉장히 강한 포스코, 퓨처엠 마이너스 났고, 이수화학은 플러스 났고, 왔다리 갔다리 한다. 대성 하이텍 보시면 저도 이거 관심 갔던 종목인데 5% 오르긴 했는데 와, 윗골이 장난 아니죠. 불안했단 얘기입니다. 시장이. 코스닥 지수가 2.5가 빠져버리니까 잘 나가다가 야, 안 되겠다. 철수! 뭐 이런 거예요. 잘 나가던 종목들도 야, 오늘 이거 철수야! 트레이더들이 점심부터. 그래서 거래대금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등락현황 보겠습니다. 등락현황에서 오늘 상한가는 7개 정도 나왔고, 그리고 탑30 상승률은 한 8% 정도니까 야, 코스닥 2.5 빠져도 그래도 나쁘진 않지만 약간 결은 달랐죠. 왜 결이 달랐다고 말씀드리냐면,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딱 보고 알아야 되는데 신라섬유랑 양지사가 별명이 뭐냐면 품절주예요. 품절주. 품절주는 뭐냐면 주식수가 많지 않아서 작전 세력들이 컨트롤하기 좋은 종목들을 통칭해서 말하거든요. 품절주가 강세 보일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지수 하락 시기. 그래서 오늘 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시장의 질이 좀 안 좋아지면서 품절주들이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코데즈 컴바인도 맨 그쪽 라인 애들이고요. 오늘 오히려 그냥 그나마 테마주에서 움직였던 건 퍼스텍 같은 애들이죠. 퍼스텍이 뭐죠? 바로 방산주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죠? 현대로템. 그래서 오늘 제가 장중시장, 라이씨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장중시장 읽어드리잖아요. 오늘 아마 제가 그렇게 썼을 텐데, 현대로템, 방산주 급등, 중소형 방산주 관심.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오늘 현대로템이 들어와 있네요. 3조짜리인데 3조 4천억짜리가 탑 30에 들어와 있을 정도로 오늘 방산주도 좋았지만 전체적으로는 조정을 받았던 그런 하루다. 특히 코스닥은 한 달 만에 2.5% 조정받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말씀드렸던 거는 요번 주 가리산 산악회 함께 가실 분들, 그리고 8888 이벤트 정말 요번 주에 대박 한 주였다. 진짜 참석하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포스코 퓨처엠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실제로 완벽한 1등이 돼버리니까 요게 종목이 한두 개 바뀌어도 계속 우승 후보 888 후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진짜 누가 상금을 타갈지 진짜 기대되는 금요일 마감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첫 번째 줄까지만 노래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 대표님, 지인이 집을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을 맞았... 밸런스 텍스 있잖아. 월급 받은 걸로 주식 투자 배우고 싶은데요. 뭐 어쩌라고.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있잖아. 재무설계 좀 받고 싶은데요. 밸런스 에셋 있잖아. 친구가 구독자인데 종목 추천해주시는 거 영상이나 자료 좀...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하면 돼. 대표님, 저 하는 일에 비해 월급이 잠깐만. 라이씨, 메리 크리스마스. 이건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선물 준비했어요. 엥? 이정현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 세무사입니다. 목요일 11시 정가 개수는 장중시황입니다. 현재 거래소 지수는 마이너스 0.4%,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6%로 양시장 예상했던 단기 조정의 징후가 나오는 날이네요. 일단 거래소는 그나마 낙폭도 적고 음봉의 몸통도 적은 조정인데 코스닥은 봉의 몸통도 꽤 되는 음선이 3월 이후 한 달 만에 출현이네요. 코스닥의 차트가 이격이 꽤나 벌어진 상태에서의 조정 징후라는 점에서 일단 경계경보 발령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소극적 마인드로
포트 운영 당부드립니다. 여기서 소극적이라는 뜻은 사고 싶은 것이 있을 때 한 템포 늦추고 팔고 싶은 게 있을 때 한 템포 빠르게 팔고 시장을 조금 관망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지수 차트는 여전히 완전 정배열, 이쁜 차트를 가지고 있고 다만 단기 이격이 커진 것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으로 이해하는 게 맞는 듯합니다. 거래소 대형주에서는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풍산 등 방산주의 동반 상승이 매우 두드러지는 하루네요. 중소형 방산주 관심 요망. 반면 최근 주목받았던 리오프닝, 자동차, 제약바이오, 2차전지 등 전반적으로 조정받는 하루입니다. 코스닥 시총상위에서 재밌는 것은 지수 1% 이상 하락하고 있지만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는 오히려 지수보다 강한 모습이며 LNF, 천보, 대주전자재료 등 기타 2차전지주들의 낙폭이 심화되고 있고 제약바이오주들도 동반 약세 흐름입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을 보면 상한가 두 종목의 탑 30, 7%대로 어제의 종목 장세와 전혀 다른 양상이며 대형주의 움직임처럼 퍼스텍 등을 비롯한 방산주가 잘 움직이고 있으며 신규주 신고가를 기다리고 있던 대성하이텍 신고가를 향해 15% 이상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주 신고가 패턴 다시 관심.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 장중 조정으로 끝날 확률도 있긴 하지만 내일 금요일이고 그동안 상승 각도가 가파랐다는 점에서 다음 주 초반까지 조정이 이어진다면 그 조정은 다 팔고 도망가야 하는 단기 조정이 아닌 다음 주 상승을 위한 포트 재구축의 조정일 확률이 높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한 줄평, 조정의 하루,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